네, 김수영 연구원과 오장 공략조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네. 동양파일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양파일이라는 종목은 이제 아산, 익산, 함안의 공장을 보유한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체고요. 연 생산 능력은 80만 톤으로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2년 동양시멘트가 파일 산업 진출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생긴 회사고요. 그리고 2014년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림건설에 좀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는 2016년 4월에 상장이 됐고요. 하는 일은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뭐냐면 땅에 박으면 흙을 움켜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좀 단단해지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토공사 이후에 약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소요가 되며 땅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콘크리트 파일을 설치한 후에 철근을 엮으면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사용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한 집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는 과거 강간 파일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6년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 1,372억, 그리고 영업이익 436억, 당기순이익 608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1,806억이면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부가세 환입으로 인한 대선 충당금 환입 효과 때문에 영업의 수익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착시 효과가 있지만 일회성 이익을 제거하더라도 2017년에는 지금 멀티플 5배 이하로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장 이후에 시장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IPO 시점 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부분이었는데 대다수의 제조업이나 이런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땡겨다가 실적을 좀 부풀려서 상장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려가 좀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영업이익률 보시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인데 건설사 입장에선 파일의 원가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공기에 차질이 생기면 오히려 이런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뭐 단가 인하에 대한 푸시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뭐 리스크라고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리스크나 이런 업황, 부동산 산업 전망에 대한 리스크인데 아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할지라도 5배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지진 테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 공모가 10,000원에 일부 좀 물려 있었던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원 대응하시고 손절가 8,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한 뭐 10%가량의 목표 수익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지진 관련주로 되면서 이번 주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다음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예. 단기적이고 장기적이고 모든 네. 면에서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이제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진 설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런 콘크리트 파일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회사 실적도 괜찮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는 분명히 좀 탈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단기적으로 지진 관련 테마성이 아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내년까지는 수주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는 지금 관급 공사에까지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매출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진이란 테마 때문에 반짝 관심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잠실 지점의 김수용 연구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장 공략주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유정원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셨는지요? 네, 청남 러닝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청남 러닝은 유치부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프라인 학원으로는 청남어학원, 에이프레이, 아이가르텐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청담 어학원과 에이프릴에서 태블릿 PC로 진행됩니다. 국내 지점 수는 총 182개이며 베트남 시장 진출을 통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베트남은 영어 교육 수요가 증가 중이며 정규 영어 교과 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아 사설 학원의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에이프릴 어학원이 진출한 이후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에이프릴 어학원은 현재 하노이 12개점, 호치민 3개점이며 연말 기준으로 25개점까지 신규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컨텐츠와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지난 6월 수준 6,000명이었던 수강생 수가 현재는 8,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경제 수준이 높고 베트남 최대 도시인 만큼 학생 수 증가는 하노이보다도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과 현지 업체와의 컨텐츠 개발을 통해 어학원 가맹점 수는 지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베트남 에이프릴 어학원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올해 9월부터 시작될 방과후 교실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베트남 교육부는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2020년까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방과후 영어 수업은 기존 3개 업체에서 청남 러닝을 포함한 총 4개 업체가 공교육 방과후 수업의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담 러닝의 주요 타겟은 약 3만 5천 개의 베트남 초등학교로 국내 대비 6배 규모입니다. 학생 수당 로열티를 받는 구조이며 기존 개발되어 있는 교육 패키지를 수출하기 때문에 비용 발생은 제한적입니다. 내년도 본격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2년 내 100만 명 유치가 목표입니다. 베트남 외에도 중국에서 온리 에듀케이션과 스마트 러닝 솔루션 제공 계약을 맺었고 말레이시아 업체 2곳과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진출의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이며 해외 로열티 수입은 비용이 들지 않아 매출액이 곧바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집니다. 올해부터 해외 로열티 수입이 반영되며 이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제는 해외 수출이 청담 러닝의 주요 투자 포인트입니다. 베트남 에이프릴 어학원의 인기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확인했고 방과후 교실 성공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중국 및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업체를 통해 공교육 및 교육 콘텐츠 위주로 사업을 확대될 계획인 만큼 하반기에도 해외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청담 러닝 최근에 좀 반등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인데 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매수가 26,000원,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3만 원 목표가를 주셨군요. 자, 청담 러닝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유정원 연구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